6월 19일 날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1이 종료가 되게 됐고 6월 11일서부터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됐지만 미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 1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방 변동성이 이제 종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주요 언론들을 보게 되면 7월 금융시장 위기설이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야,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경제가 2월에 멈춰섰어. 1, 2, 3월은 1분기에 해당하지. 더 큰 거는 미국하고 유럽이 4월에 멈춰섰어. 얘는 4, 5, 6월 2분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7월 말로 이제 가게 되면서 2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돼.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엉망으로 나오겠지. 왜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일구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과 교역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아예 셧다운이 됐으니 얘와 교역을 해오던 주요한 국가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될 거야. 그렇게 되면 7월에 위기가 다가온다는 내용이에요. 직접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월가 미국이래요. 미국에서 7월 위기설을 말했대요. 월가 7월 위기설.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7월 위기설을 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7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대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 경제지표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7월에는 주가가 의외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근거에서이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 미국에 멈춰서게 됐고 4월에 멈춰서게 됐고 그게 이제 2분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상하죠? 2020년 1분기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미 기업으로 치면은 영업이익이라는 이 지표가 플러스를 계속해서 기록해 오다가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오다가 1분기에 들어와갖고 적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좀 오랜 기간 해보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적자 전환이 나오게 되면 얘를 쳐다보지를 않는데 가끔 가다가 쳐다봐요. 왜? 이제 전문 용어로는 턴 어라운드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할 기업이 아닌 개 잡주가 아니라면 성장성이 있는 거라면 얘를 적자 전환했다고 그냥 패대기 치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매매는 하지 않고 관심 종목 목록에다가 집어넣고 가끔 가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재무제표를 언제 얘가 턴 어라운드가 될까? 즉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언제 전환하게 됐지. 이 적자로 가게 되면서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을 반영하게 되고 얘가 턴어라운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적자를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주식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미 2020년 1분기에 미국과 중국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미국과 정확히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들어간 것과 같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시장의 관심사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더 나빠지느냐가 아니라 언제쯤 좋아질까? 왜냐하면 주요한 국가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 효과가 언제 나타나게 될지 주목하고 있지. 특정 경제 지표가 더 나빠졌다. 시장에서 반응은 그리 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월 위기설을 자꾸 이와 같이 언론에다가 보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7월에도 파생시장 만기일이 있구나. 셋째 주 금요일 미국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군부를 떼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제 7월 위기설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치료제와 백신도 없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는요 가속 중이에요. 5월 중순이 넘으면서부터 미국 유럽들의
경제가 재가동되게 되면서 다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턴어라운드 효과, 극심한 성과의 침체를 나타내던 국면이 반전되는 이 상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저 7월 위기설을 이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예요. 산업 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코로나19가 발생된 다음에 격한 이제 침체가 나타나게 됐고, 산업 생산 지수, 제조업, 설비 투자 관련된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 산업 생산 지수 실적의 침체가 말해주듯이 매우 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7월 위기설은 딱 잘랐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주요한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까지는 정확히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이제 미국의 민간 설비 투자, 즉 설비 투자 경기와 관련된 지표를 나타내게 됐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원유 가격, WTI 기준 이제 원유 가격을 나타내게 됐어요. 글로벌 전염병이 2003년도에는 사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발생이 됐어요. 이와 같이 글로벌 전염병이 발생이 된 다음에 보게 되면 설비 투자 경기는 한동안 곧바로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침체세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설비 투자 경기가 이와 같이 한동안 이제 글로벌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면 침체세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원유 가격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예외적으로 2008년도에는 이와 같은 설비 투자 경기와 원유 가격의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반발파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게 되면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주요한 이제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 기업들은 두 가지예요. 전략이 두 가지예요. 성장이냐 생존이냐. 호경기에는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불경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더 살아남느냐. 몇 개월 경쟁 기업보다 몇 개월이라도 더 버티는 놈이 나중에 시장을 전체를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글로벌 전염병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던 설비 투자, 고정자산들을 매각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정비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도 대량 해고를 통해서 낮추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내일 당장 자고 났더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제서야 대부분의 기업들은 갖고 있던 현금을 다시 설비 투자에다 집어넣게 되고, 설비 투자 증설이 야근한다고 그 다음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여에서 3년여까지가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정 기간, 전염병이 사라진 다음에도 일정 기간 설비 투자 경기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말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 발생됐으니 한동안 이 설비 투자 제조업에 관련된 투자 관점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는 것을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이 설비 투자 관련된 경기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7월 위기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더 강화가 되게 되죠. 설비 투자 경기, 제조 경기에 관련돼서는 7월 위기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제 살펴본 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반전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이 경제가 안 좋고 설비 투자 경기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미달러, 세계 기축통화 중 주요한 중앙은행의 금고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통화가 미달러예요. 이 미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 반지를 낀 곳, 반지의 제왕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반지의 제왕은 3월 23일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는 그 반지의 제왕이 근데 이상한 짓을 했어요. 6월 19일 날 기준금리를 기존 0에서 0.25%를 동결했어요. 밑으로 더 안 내렸어요. 아니,
경기를 지금 살리고 설비투자 경기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안 좋고 7월 금융시장 위기설까지 나오는 판에 경기를 더 부양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로 금리로 가야지 이거 왜 지금 동결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유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이제 연방 기금 금리가 돼요. 기준금리에 이제 참고가 되는 금리가 되게 되고요. 얘를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격하게 내려오기는 내려왔어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내려오긴 내려왔고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다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바로 이와 같이 빨간색 선은 미 달러 증감 속도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매우 격한 속도로 미 달러가 뿜어져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지를 않더라도 현재 3월 23일 날 발표한 통화정책에 따라서 이와 같이 2008년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증가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유동성으로 주식시장 얼마 가지를 못해요.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 상승하라고 미국의 중앙은행 절대 반지를 끼는 사람이 유동성을 이와 같이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저와 같이 유동성을 격하게 늘리게 됐냐? 파월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국가들은 이와 같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기간에, 즉 주요한 통화금융기관 또는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기업들에 있어서 금융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조건, 유동성이 원활히 이제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는 충분한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미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이 유동성을 매우 빠르게 증가시켜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경제는 경제 활동에 중요한 이 단위들의 통화가 얼마나 빨리 회전되느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 통화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게 될수록 자동차의 RPM이 높아지는 것처럼 경제가 매우 탄력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회전 속도는 통화량에 비례하게 돼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2019년 8월 이후 미연준이 대량의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 다음에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통화량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실물 경제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 회전 속도를 다시 늘려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이 시장에는 있지만 매우 격하게 속도가 살아날 때까지 이 통화량 전체 수준을 늘려주게 되면 비례적으로 실물 경제의 RPM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엔진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이와 같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이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의 증가 속도를 높여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는 주식시장 잘 가라고 미연준의 의장이 유동성을 늘린 것이 아닌 이와 같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단기에 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미 달러 증가 속도를 유동성 증가 속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떨어지는 RPM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6월 19일 날 더 인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충분히 RPM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좀 더 저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제조업 경기, 설비 투자 경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이전과 달리 반쪽짜리 운행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정 국가 경제는 두 개의 큰 경기 주기로 경기 주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첫 번째가 이제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한센, 경제학자 한센이 발견한 부동산 주기예요. 두 번째는 앞서서 살펴본 10년의 주기를 갖게 되는 주굴라 경제학자가 발견한 설비 투자 경기가 되게 돼요. 17년의 부동산 주기는 초기 5에서 6년은 불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6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같은 시기에 호불 경기가 반복이 되고, 이것을 경제학자 한센이 17년 주기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주기는 글로벌 유동성에 비례해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설비 투자 경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지만 이 부동산 경기는 아니다. 뭐냐?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주택 가격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도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가 나타나게 됐어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비행기가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고, 경유지에 도착하게 되면 비행기 점검을 일정 기간 받게 돼요. 그 뒤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비행을 완료하게 돼요. 비행이 완료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윤회의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시 얘가 넘어서게 되면 다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가요. 얘가 2019년 7월 1일까지 데이터에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뿐인 제공을 못하겠대요. 누가? 얘네가.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경유지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미국을 포함한 주요한 국가의 부동산 경기는 1차 상승이 완료가 됐고, 관건은 1차 상승이 진행된 다음에 일정 기간 이와 같이 조정을 받는데, 이 현재 조정 시기에 와 있는데 이 조정 시기가 얼마나 더 조정 시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관건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참고해 볼 데이터가 파란색 선이에요. 즉 유동성과 시중 유동성과 주택 가격의 상대 강도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과거에 이와 같이 주택 가격이 휴지기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유동성 상대 강도 지표가 밑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휴지기가 종료가 되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시기와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2008년 수준을 넘어가는 매우 격한 미달러 유동성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매우 격한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조회를 안 해주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파란색 선이 이와 같은 시기보다 더 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1차 상승 이후에 주택가격의 휴지기가 매우 단축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라요.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 사이클에 2013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미국은 2010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충분히 낮춰주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련된 유동성, 시중의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주면 돼요. 미국은 2010년도서부터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을 해왔고, 또 2014년도서부터 15년까지는 금리를 4% 밑으로 충분히 낮춰줬고, 그리고 2019년 8월서부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충족이 되게 되면서 미국이 코로나19 덮치기 전에 부동산 경기가 어땠냐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을 다시 쪼개보게 되면 재고주택 경기, 기존주택 경기, 신규주택 거래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로 나누게 돼요. 이 신규주택에 관련된 경기가 제일 나중에 움직이게 돼요. 근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2019년 12월 17일까지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경기, 신규주택 판매 경기가 이와 같이 시차를 두고 모두 활성화되고 있던 중이에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정책에 기인해서 대한민국과는
180도 다르게 정책에 기인해서 이와 같이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에이 그러면 이거 투기 붐 과열이지 않소. 가격 올라가면 과열. 이와 같이 모든 경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블 지표 중에 하나인 상업은행 연체율은 지난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바 있듯이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는 게 버블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되 2008년도와 같이 버블 관련된 경제지표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버블이라고 말하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버블 지표가 하향 안정된 것은 과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는 안 좋았지만 부동산 경기는 매우 활성화가 되고 있던 중이었고, 또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 미국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이 격해져 있던 부동산 경기가 아직 군불이 전혀 식지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위기설은 설비 투자 부분만 보고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가 되지만 특정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이 부동산 경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반쪽짜리 위기설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었던 턴어라운드 효과, 3월 23일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금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격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를 높여줬어요. 이에 따라서 주요한 국가들이 비례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같이 이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을 보게 되면 고용자 수가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에 급격한 침체를 나타나게 된 뒤에 5월에 경제가 정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되니까 턴 어라운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 실업자 수가 이와 같이 급증을 했는데 5월에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된다면 턴 어라운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기준금리를 3.85% 5월 6월 동결을 했어요. 왜냐? 얘네들도 경기부양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중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2월 실적 악화, 경제 재가동, 턴 어라운드 효과를 직접 경제 지표를 통해 자기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리를 더 낮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이와 같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7월 위기설이 지금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설비 투자 경기에 관련돼서는 7월 위기설이 맞다.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 더욱더 악화가 됐고, 또한 설비 투자 경기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한동안 개선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경제는 설비 투자 경기만으로 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긴 17년의 주기를 갖는 부동산 경기를 보게 되면, 특히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1차 상승기가 진행이 됐었고, 이러한 시기에 정책적 경기 부양 효과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경기, 신규 주택 판매 경기, 신규 주택 착공 경기까지 모두 활성화 단계에 가 있었다. 근데 현재는 휴직이에요. 휴직이나 3월 23일에 미달러 증가 속도가 2008년도를 넘어서는 속도는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에 1차 상승이 진행됐었던 뒤에 찾아오게 되는 휴지기의 이 기간이 매우 짧게 단축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 코로나19 경기부양 효과가 단편적이지만 확인이 되게 되면서 악화됐었던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는, 즉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게 되는 효과와 같은 턴 어라운드 효과가 직접 눈으로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경제가 멈춰섰던 국가가 재가동이 되면 이와 같은 턴 어라운드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7월 위기설, 반쪽짜리 위기설임에 이미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블로그하고 이제 저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주상지라고 적게 되면 여기 연관 검색어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주상지를 클릭해서
두 번째 이 나오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주상지 카페,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매일마다 이제 시황을 방금 전에 공개방송에서 진행했었던 것과 같은 좀 심층 분석이 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야지 이제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주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으로 검색하게 되면 블로그가 검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오시게 되면 매일마다 적어도 2개, 많으면 5개까지, 최근에는 좀 바빠서 2개씩만 이제 적고 있는 중이고요. 2개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 설명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 편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글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블로그에는 좀 단편적인 현상, 매우 작은 주제로 짜게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좀 인덱스 리뷰, 심층 분석, 연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블로그보다 깊게 살펴보는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된다는 점 좀 잠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